상악 어금니 부위에서 보통 뼈의 길이가 5mm 이하면 상악동 거상술 중 측방 거상법을 합니다. 임플란트는 동시에 식립할 수도 있고 기다렸다가 식립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뼈의 길이가 5mm 이상이면 상악동 거상술 중 수직 거상법을 합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합니다. 그러면 왜 저런 기준을 가질까요? 상악동에 뼈이식을 한 것은 뼈이식 한다고 바로 임플란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최소 4개월 정도 있어야 내 뼈가 되고 임플란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시점부터 4개월이 될 때까지는 밑에 남아있는 3mm 길이의 뼈만 임플란트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 저 잡는 힘이 적다면 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지거나 입안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mm 이하에선 측방거상법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식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뼈의 길이가 3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수직거상법으로 상악동에 뼈이식을 하고 덴티움 임플란트로 식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빠졌습니다. 2, 3mm 뼈 길이론 저 임플란트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덴티움 임플란트는 치과의사가 가장 선호하고 믿는 브랜드입니다. 덴티움이라서 빠진 것이 아니라 삼각나사라서 빠진 것입니다. 실패해서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4개월 후 CT 사진입니다. 다시 수직거상법으로 뼈이식을 하고 IBS 임플란트로 식립하였습니다. 덴티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삼각나사이고요. IBS 임플란트는 사각나사입니다. 날이 길어서 2, 3mm에 남아있는 뼈에 박힙니다. 그래서 뼈의 길이가 적어도 고정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분의 CT입니다. 남아있는 뼈가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의 경우 측방거상법으로 상악동 뼈이식을 한 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IBS로 수직거상법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상악동 뼈이식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으나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충분히 둘러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는 식립 후 며칠 있다가 빠졌습니다. 며칠 있다가 빠진 건 뼈이식 유무와 상관없이 남아있는 뼈가 임플란트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측방거상법을 해보기 전에는 단지 뼈의 길이가 짧아서일 거라고 추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측방거상법을 해보고 임플란트가 빠진 원인이 뭔지 알았습니다. 뼈의 길이도 짧거니와 뼈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기구로 뼈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CT로는 저 뼈의 상태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직접 수술해봐야 뼈의 질까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후 CT입니다. 뼈가 임플란트 뿌리를 잘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임플란트든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임플란트는 없습니다. 오스템, 덴티움, 네오, 포인트 임플란트, IBS 등등 회사별로 임플란트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임플란트는 비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 레벨 임플란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 인터널 아스트라 타입, 인터널 스트라우만 타입, 익스터널 타입, 삼각나사 임플란트, 사각나사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해야 환자분에 맞는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BS 임플란트는 상악에서 뼈의 길이가 짧을 때, 다른 삼각나사 임플란트에서는 측방거상법으로 동시 임플란트 식립하지 못하는 케이스에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